엄마는 이 집 격을 떨어뜨린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같은 노인네는 그냥 짐짝이에요. 짐짝! 그 말과 함께 딸 수경이는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사위 민호는 옆에서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7년이란 세월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어머니가 아니라 무급 가정부, 아니 그보다 못한 투명 인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그리고 그 선물이 그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드러낼 열쇠라는 것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가 마침내 되찾은 존엄에 관한 이야기를.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딸 수경이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끌려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수경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다락방 같은 작은 방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니다. 요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수경이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아침상을 차려놓으면 수경이와 민호가 내려옵니다. 인사는 받지 못합니다.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10시가 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고 빨래를 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부엌에 섭니다. 사위 민호는 까다롭습니다. 생선은 가시를 발라내야 하고 고기는 한 입 크기로 잘라야 합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혀를 찹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미역국 너무 싱거운데요. 미안해. 다시 만들게. 그러자 수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부쩍 실수가 잦으시네요. 나이 드셔서 그런가. 말끝에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0대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남편 옆에서 공방일을 거들던 그 시절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 생활이 7년째 이어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호가 대기업 전무로 승진했다며 집에서 파티를 연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접시를 나르고 빈 잔을 치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경이가 화장실에 가며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마침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무심코 본 화면에 이런 내용이 보였습니다. 수경 씨, 이번 달 입금 확인했어. 민호 오빠 양보했는데 이 정도면 껌값이지. 앞으로도 날짜 어기지 말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얼른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한 의심이 확신이 되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바람을 피고 있구나. 다음 날 수경이 외출한 사이 저는 수경이 방을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통장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모르는 이름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덮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니,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무마하고 있다는 것을. 왜일까요? 체면 때문일까요?
아니면 민호의 성공이 필요해서일까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어깨를 흔드는 손길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경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수경아, 미안하다. 너무 피곤해서.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소파에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격 떨어지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경아,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수경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월세도 못 내시는 주제에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엄마 같은 노인네는 짐짝에 불과해요. 짐짝.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경이는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민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노인네한테 왜 그래?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롱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 속 남편의 낡은 공방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 다음 날 새벽 저는 그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방은 서울 외곽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의 공구들, 벽에 걸린 설계도,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 모든 것이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작업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차를 타서 가져다 주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던 그 미소가. 작업대 밑을 보니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심에게.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을 것이요. 당신에게 이 중요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하오. 바로 민호가 내 기술을 훔쳐갔소. 3년 전에 나는 민호를 믿고 핵심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그 녀석이 그것을 그대로 베껴갔소. 특허는 내 명의였지만 민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지. 기술료는커녕 나를 하청업체로 만들어버렸소. 내가 소송을 준비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그 끝을 보지 못했소. 대신 모든 증거와 특허 권리를 당신 명의로 안전하게 돌려놓았소. 금고 속에는 특허 원본과 증거 자료, 그리고 해외 신탁펀드 증서가 있소. 민호 회사가 내 기술로 번 돈 일부, 약 80억 원이 법적으로 당신 몫이요. 변호사 명함도 함께 넣어두었으니 그에게 연락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요. 여보,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한 당신, 이제 당신이 행복할 차례요. 나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부디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시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는 남편이.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가 겪었을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특허권 원본에는 분명히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권리가 제게 이전되었다는 공증 서류도 있었습니다. 해외 신탁펀드 증서를 보니 정말로 80억이 넘는 금액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그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딸네 집에서 하인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호의 성공은 남편의 기술을 훔친 대가였습니다. 수경이가 누리는 부유함은 아버지의 피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부인이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다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완벽합니다. 특허권 침해와 기술료 미지급으로 최소 150억 원 이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공방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7년간의 모욕, 찢어진 옷, 짐짝이라는 말.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생활했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수경이와 민호를 보는 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신탁펀드의 일부로 서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수경이네 집보다 평수도 넓고 전망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 회사의 주력 제품 3가지가 모두 남편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경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민호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회사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 횡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사 나온다며. 일단 막고는 있는데 자금이 필요해. 수경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 재산이라도 처분해야 하나.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이제 확실히 보였습니다. 며칠 후 수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뭐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이 좀 비좁아져서요. 엄마를 위해 좋은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일주일 안에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준비하마. 수경이는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피스텔 보증금은 저희가 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송 접수하세요. 일주일 후에 퇴거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공방 열쇠.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경이가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다 쌌어요. 응. 짐이 그게 다예요? 많이 가져올 게 없구나. 수경이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7년 동안 여기서 지내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수경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수경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집안일 좀 거들어 주신 거 말고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기여라고 했니?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없다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특허권 소송 관련 법원 접수 중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수경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특허권 침해 소송? 피고인 박민호.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단다. 내 남편이 아버지 기술을 훔쳐 성공했다는 증거를 말이야. 수경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둬라. 네 남편의 외도 말이다. 네가 매달 300만 원씩 그 여자한테 돈 보내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엄마, 그건 넌 체면 때문에 참았겠지. 성공한 남편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그 성공이 도둑질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았니? 수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빚은 네가 갚아라. 나는 이제 내 집으로 간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7년 동안 나를 짐짝 취급하고 옷을 찢고 쫓아낼 때는 생각 못했니?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수경이가 울부짖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발코니에 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민호 씨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요. 며칠 후 뉴스에서 민호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수경이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수경이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를 받아주세요. 수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잘곳과 밥만 주세요. 저희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제발이요. 민호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제가 그들 집 계단을 올라갈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저주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남편의 꿈을 되찾았을 뿐이다. 어머니, 너희는 너희가 훔친 것으로 스스로 무너졌어. 그게 인과응보란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 꿈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나도 내 존엄을 되찾았고요.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70년을 살며 처음 찾은 진짜 자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영심 여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